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의 컨텐츠는요. 제가 굉장히 소심한 인간이란 말이에요. 그냥 내향형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굉장히 소심한 인간이란 말이에요. 그렇게 해서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한번 풀어볼 거고요. 첫 번째 썰은요. 제가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제가 중학교 때는 수학학원을 다녔었어요. 그 수학학원의 시스템이 어땠냐면 이쪽 방에서는 이제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어요. 수업을 듣고 옆에 방에 가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 페이지부터 이 페이지까지 해와 하면은 이 문제를 다 푼 다음에 또 다른 방에 가서 선생님한테 채점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. 제가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고 이제 옆에 방에 가서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. 풀고 다 풀었는데 이게 뭔가 그 나가는 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. 나가기가 싫고 나가는 그 길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30분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문제는 이미 다 풀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30분을 그냥 독서실에서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, 사실. 뭐 나간다고 누가 나한테 관심을 갖겠어 이러겠지만 약간 소심한 인간은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신경 쓴단 말이에요. 바보 같죠? 저도 알아요. 하지만 소심한 인간들은 이런 경험들이 있을걸요? 네,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썰로 넘어가 볼 건데요. 아니, 오늘 말을 되게 못하네. 이게 소심함의 그건가? 제 두 번째 썰은 제가 원래 버스를 잘 못 타요. 그러니까 이 뭔 말이냐면 벨 누르고 내리는 그 과정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. 친구들하고 이제 어딘가를 놀러 갔다가 집을 가는데 동네 친구다 보니까 방향이 같아서 버스를 타게 됐단 말이에요. 방향이 같은데 또 지하철을 타긴 좀 뭐하잖아요. 친구랑 같이 탔어요, 버스를. 저랑 그 친구의 집 거리는 또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. 15분 정도 걸린다는 것은 내려야 하는 버스 정류장이 다르다는 거잖아요. 근데 제가 일단 애초에 버스를 타본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어느 정거장에서 내려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. 친구들이 날 보고 있는데 찾기도 뭐하고 해서 그냥 그 친구 집 쪽에서 그냥 나도 같이 내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버스는 탔어요. 이제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. 너는 어느 정류장에서 내리냐고. 그래서 제가 그제서야 정류장을 막 찾아봐요, 핸드폰으로. 근데 제가 또 정류장이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. 그래서 그냥 집 근처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정류장 이제 찾아가지고 친구한테 얘기를 해줘요. 친구가 그래? 여기서 내려? 알았어, 그래 하고 이제 갔는데 안내 방송으로 제가 내려야 되는 그 정류장 이름이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친구가 또 대신 벨을 눌러줘요.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그냥 내가 벨을 누를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소심하잖아요, 제가.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못 잡겠어서 친구가 대신 눌러줬어요. 이제 전 내릴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. 근데 또 그 버스가 그냥 일반 버스가 아니라 빨간 버스여서 좌석이 이렇게 빼곡하게 있는 그런 버스예요. 벨은 눌렀는데 버스 기사님이 이제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지나치시는 거예요. 어떡하지? 지나쳤네. 하하, 괜찮아. 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. 근데 제 친구가 옆에서 뭐야 얜 왜 그냥 자기가 내려야 하는 정류장에서 안 내리고 그러고 그냥 멀뚱멀뚱 가만히 있지?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. 그래서 친구가 버스 기사님한테 말을 해줘요. 기사님, 친구가 안 내려서 그 세워주시지 않겠냐고 이제 여쭤봐요. 기사님 입장에선 벨은 눌렀는데 어차피 애가 앞에 없으니까 제 잘못이니까 화가 조금 나신 것 같았어요. 그래서 기사님이 그럴 거였으면 앞에 이미 서 있었어야지 왜 뒤에서 가만히 있냐고 이제 뭐라 말을 해요. 그래서 그냥 기사님이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그냥 저를 내려줘요. 다행히 집과 그렇게 멀지 않은 장소였어서 다행히 뭐 집은 잘 찾아갔지만 소심함의 대가랄까요? 그러니까 바보 같은 거죠. 하지만 소심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온다는 점 많이 고쳐졌어요, 지금은. 아마도 그럴 거예요, 아마도. 그래서 버스 요즘 잘 타요. 남 눈치 보는 거에 조금 극복을 했죠. 극복을 해서 버스 요즘 잘 탑니다. 버스 타는 거 원래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. 왜냐면 풍경 보는 걸 제가 진짜 좋아해요. 그래서 엄마 차 타고 가면 이제 바깥 풍경 보는 것도 진짜 좋아하고, 근데 바깥 풍경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버스 벨 누르고 내리는 그 과정이 너무 무서워서 맨날 지하철만 타고 다니고
그렇답니다. 자, 그럼 이제 세 번째 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실용무용과로 대학교 평생교육원을 2-3개월 동안 다녔었단 말이에요. 거기서 같은 반인 친구가 저한테 DM을 보내요. 근데 제가 느끼기에 그 친구가 정말 예쁘고 귀엽고 춤도 진짜 잘 추고 너무너무 제가 사귀고 싶은 정말 친구인 거예요. 그 친구가 저한테 DM이 뭐라고 왔냐면 안녕 진아야? 하고 스마일링 페이스 이렇게 보내요. 일단 처음부터 그 친구가 되게 귀엽게 보낸 거잖아요. 제가 안녕 느낌표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. 어색하지 않아. 조금 어색하긴 한데 어색하지 않아. 그러고 그 친구가 말 걸고 싶었는데 내가 낯가려서 이렇게 DM을 했어. 이렇게 또 귀엽게 보내줘요. 근데 제가 얘 바보 같은 짓을 하죠. 낯가리는 건 나도 그렇다. 그러니까 낯가리는 건 나도 그렇다 할 바엔 낯가리는 건 나도 그래. 하지만 우리 친해져 보자.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되는데 바보같이 그냥 낯가리는 건 나도 그렇다. 뭐 어쩌라고. 약간 이게 몰라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이 보면 별로 그냥 일상적인 대화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. 근데 그 당시에 이 친구한테 DM을 하기에도 지금 제가 느끼기에도 원래 제 말투가 아니니까 되게 이상한 거예요. 뭔가 내가 친해지고 싶은데 사람 대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은 DM이에요. 제가 느끼기에. 바보같이 그렇게 보냅니다. 그때 당시에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 친구가 뭔가 제가 DM을 이렇게 보내니까 얘 좀 바본가?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다음날에 보냈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날에 내가 얼굴 보고 인사할게 하트를 또 보내요. 제가 막 그런 게 있어요. 막 되게 귀여운 친구들 보면 제가 진짜 친해지고 싶어요. 근데 그런 친구가 나한테 먼저 말을 건 거잖아. 그럼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. 원래 친한 친구들하고 말할 때 말투가 절대 안 나오는 거죠. 다행히 또 그 후에는 긴장이 약간 풀렸나 봐요. 그래서 좋아 나도 너 보면 인사할게 다음 주에 보장 뭐 이런 식으로 보내요. 뭐 대화는 잘 마무리가 됐는데 이 친구와의 관계는 막 엄청 가까워지진 않았어요. 원래 무리가 이렇게 지어지잖아요. 근데 그 친구가 친한 친구들의 무리에는 제가 속해 있지 않았던 거죠. 그러고 나서 이제 평생교육원을 자퇴를 하고 이제 미국의 대학교를 간 것이기 때문에 친구랑 많이 친해지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됐어요. 사실 지금도 친해지고 싶긴 해요. 이제는 약간 좀 접점이 없어서 말 걸 그게 많지 않아가지고. 이것도 안다. 어쨌든 그렇다는 거. 뭔가 제가 중학교 때는 제가 그렇게 소심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. 애초에 소심함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중학교 때 모든 활동을 하는데 뭐 옆 친구의 뭐 성격을 써주기? 뭐 이런 활동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저한테 소심하고 착하다 뭐 이런 식으로 써준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착하다라는 말보다 소심함이 좀 크게 다가왔어서 내가 소심하구나 이걸 그때 확 느낀 것 같아요. 근데 알바도 그래도 몇 번 해보고 그냥 전반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심함이 좀 많이는 아닐까.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소심함이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꼭 소심함이 뭐 나쁘다 이건 아니지만 또 너무 소심하면 저처럼 약간 수학학원에서 3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집 가야 되는데 시간 낭비를 할 바에는 그냥 소심함을 이겨내고 용기를 내서 집을 가는 게 나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전국에 계신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은 본인이 소심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극복을 했다면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여러분 안녕!